저희가 마지막으로 많은 회사들이 걱정하고 있는 관세 이슈 있잖아요. 관세 이슈가 이 회사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이 관세가 오히려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세 유예 인하 때도 자동차는 빠졌는데요. 이 자동차가 관세를 맞으면 신차 가격이 상승하겠죠. 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신차 가격이 상승하면 중고차로 몰리지 않겠냐, 이런 말을 회사 CEO가 하고 있어요. 카바나 최고 경영자는 트럼프 대통령 관세가 회사 차량 수를 늘려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로 인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중고차의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공부기업의 카바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바나는 정말 주가상으로 놀라운 회사입니다. 이거 황당한 회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2.4년 동안 8,000%가 올랐어요. 그러면 정말로 많이 올랐겠네요. 그럼 예전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놀라운 점은요, 아직도 21년 고점에서 약 20% 하락해 있습니다. 그럼 21년의 고점에서 거의 그럼 몇 분의 1이 된 걸까요? 100분의 1이 됐다가 80배가 오른 걸까요? 정말로 엄청나게 극적인 회사입니다. 사실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엄청난 성장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극적인 회사여서 한번 자세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카바나는 국내에는 없어요. 비즈니스 하지 않고 있고요.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심지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블락이 돼 있어요. 먼저 이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쏘리 하면서 블락되어 있다가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사를 보면 이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 국내에서의 접근 자체가 막혀 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가 이해가 어렵진 않습니다.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을 경험했잖아요. 아마존이 이제 책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모든 상품을 거래합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 중고차를 살 수 있다? 개념은 쉬운데 그렇게 할까요? 잘 안 합니다. 비중은 아직 굉장히 작아요. 대부분 오프라인에서예요. 자동차를 안 보고 그냥 물건 사듯이 눌러서 살 수 있나요? 자동차도 쉽지 않은데 중고차는 더욱 어렵습니다. 신차는 그래도 퀄리티가 같을 거잖아요. 중고차? 중고차는 테슬라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이 테슬라를 사나 다음 테슬라를 사나 신차는 똑같을 테니까요. 근데 중고차는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이 회사가 무슨 사고가 났는지 실제로 보니까 설명하고 다른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고차는 다 보고 삽니다. 본래 중고차 하면 이런 장면이 생각나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땅에 자동차들이 다 서 있고요. 그걸 실제로 보고 사는 거죠. 이건 미국 업체 카맥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SK, 엔카 같이 큰 회사예요. 그럼에도 중고차 업계는 매우 작게 분산돼 있어요. 카맥스가 비교적 큰 회사지만 그 중에 큰 회사지 굉장히 작은 회사입니다. 이 중고차 시장이 매우 큰데 43,000개의 회사가 나눠 먹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는 굉장히 작아요. 이 카맥스는 그리고 오프라인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회사의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오프라인 중심에 많이 나눠져 있는 중고차 비즈니스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시장의 큰 파이를 가져가겠다, 이런 큰 꿈을 꾸는 회사가 카바나입니다. 카바나 하면 이런 번쩍이는 타워의 모습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구글에 이미지를 치시면 이런 타워가 굉장히 나옵니다. 이 타워를 자동차 자판기라고도 얘기했어요. 거기서 실제로 코인 같은 것도 이용하고요. 화면을 보면서 골라서 자동차를 뽑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건 마케팅적으로 알리는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를 보관하거나 이렇게 이용하겠지만 실제로 온라인에서 주문이 크겠죠. 사실은 온라인으로 파는 회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바나의 홈페이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오른 차를 오른 가격에 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심플해요. 중고차 비즈니스를 온라인으로 옮겼다. 그런데 왜 차를 보고 사야 될까요? 차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온라인화가 어려워요. 중고차를 레몬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막 경제 용어의 일화를 막 얘기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 제품 정보에 대해 잘 알 수 없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속아서 살까봐 차라리 싼 걸 산다, 이런 뜻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레몬 마켓으로 중고차 시장이 있다고 이 설명에도 나오는데요. 지금 시장은 이 중고차 시장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내가 가서 사실 봐야 되겠다. 근데 봐도 사실 모르죠. 그래서 결국 구매하고 나면 실망합니다. 차는 온라인화가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까지 온라인화가 어려웠습니다. 카바나의 IR 홈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부터 시작해서 저희의 온라인 비즈니스까지 설명을 합니다. 먼저 보시면 자동차가 얼마나 크냐, 미국에서 미국 소매의 22%, 1.2조 달러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 자동차에서 더 놀라운 점은 중고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 두 번째 파일을 보시면 회색 부분이 다른 부분이고요. 이 파란 부분, 더 큰 부분이 중고차예요. 8,400억 달러라고 합니다. 8,40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1,161조 원의 시장이에요. 이 중고차가 이렇게 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고차 시장에서 큰 회사가 저희가 알고 있는 회사 별로 없잖아요. 아까 카맥스 정도? 근데 이 보시면
왜 그런가 보시면 프래그먼티드라고 해요.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압도적인 플레이어가 없어요. 43,000개 이상의 중고차 회사가 나눠 먹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딜러 브랜드가 2.3%래요. 그리고 100개의 상위를 다 합치면 10%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업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기업화, 산업화, 집중화를 통해서 이 마진을 높이고 효율을 높여서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회사가 없다는 거죠. 지역별로 하는 나눠진 비즈니스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디스럽션, 이제 창조적 파괴를 할 때는 되었다. 왜냐? 사람들은 80%가 만족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9%만이 중고차 파는 분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은 아직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믿고 살만한 데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우리 카바나가 이 믿고 살 수 있는 회사가 되면 된다 이겁니다. 시장의 꿈은 크고 원대한데 아직 온라인을 아무도 못한 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신뢰를 줄 거냐, 물론 여러 가지 데이터와 사진을 자세히 보여주고 정보를 많이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회사에서 이런 걸 선택했어요. 보시면 이 화면에서 핸드폰으로 이걸 보고 살 때 7이라고 숫자가 있으시죠? 7day money back. 7일 동안은 개런티 해주고 아니면 돈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믿고 살아. 우리를 믿어라. 우리 돈 돌려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데이터를 믿고 우리 회사를 믿고 사도 된다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또 지났죠. 카바나가 이제 영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쌓아왔고 지금 평점이나 리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84%가 추천을 하겠다고 해요. 지금 사고 났더니 81%가 만족하지 못하는 게 중고차 시장인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카바나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다른 회사보다 더 좋은 중고차를 팔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공장 같은 게 있잖아요. 리컨디셔닝 그리고 인스펙션, 조사하고 다시 만들어내서 이제 중고차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좋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바나가 인증했다 이렇게 붙여서 파는 거예요. 이런 시설이 사실 영세한 이제 중고차 딜러에는 있기 쉽지 않겠죠. 그냥 가져오면 뭐 좀 닦아서 좋아 보이게 한 다음에 팔겠죠. 근데 여기는 아예 리컨디셔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생 시설이 23개에서 올해 35개로 늘어난다고 해요. 그럼 그만큼 이 생산 가능한 중고차가 많아진 거죠.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에는 300만 대를 할 수 있게 된다 합니다. 지금 24년에 42만 대를 했어요. 8배를 더 성장할 수 있는 10년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을 포인트로 해서 미국의 BOA에서는 목표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10년의 목표 300만 대가 어느 정도 생각해 봤더니요. 중고차가 4천만 대가 넘는 시장이래요. 한 7% 정도, 8% 정도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최고의 딜러가 2%라고 하니까요. 꿈이 큽니다. 보시면 그럼 왜 그 전에는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1년까지 크게 성장을 했었어요. 계속해서 성장했었고 보시면 21년에 가서 가격이 가파라지죠. 이때 또 크게 성장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저희가 팬데믹이 있었고요. 그때 금리가 내려갔고 또 자동차 신차에 공정상의 이제 부품 조달이나 이런 바틀렉이 많이 생기면서 신차 가격도 올라가고 공급도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중고차가 대호황을 겪었습니다. 중고차 가격도 올라가고 판매량도 늘어났어요. 이때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예요. 이때 회사는 또 비용을 많이 쓰고 막 재고도 많이 준비하고 높은 가격에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다 실패했어요. 22년부터 긴축을 했잖아요. 고금리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고금리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위축됐고 중고차 가격도 떨어지고 크게 하락했어요. 중고차 인플레이션의 최고점에서 기록했던 21년 실적이 22년, 23년 내려오면서 크게 떨어진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 회사가 자금 문제까지 겪기 시작을 했어요. 이 회사는 사실 대출로 크게 벌는 회사입니다. 중고차나 자동차, 대출을 사잖아요, 자동차를. 근데 대출에서 어느 정도 마진을 얻는데 이게 굉장히 이익에서 큰 부분이에요. 지금도 대출은 큰 수익원입니다. 근데 대출을 하면 고객이 실행한 차량 대출이 있잖아요. 굉장히 규모가 클 텐데 이걸 자산 유동화를 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현금이 돌아갔는데 22년에 자동차 파생 상품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서 이것이 없어졌어요. 현금으로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3년에 구조조정도 크게 했고요. 이 회사의 부채를 협상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살아날 수 있게 회사를 살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시장이 또 살아났습니다. 보시면 판매량이 다시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금리 인상이 멈추고 시중 금리가 하락하기도 하고 24년에 금리 인하로 들어가기도 했죠. 그러면서 다시 사업이 살아났습니다. 사업이 살아났는데 비용을 줄여놨어요. 그러면서 이익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회복도 하고 자동차 수요도 이제 회복됐죠. 그래서 보시면 이 회사가 24년, 25년 들어
대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대당 마진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자동차 가격은 중고차 가격이 이 정도로 올라간 건 아니에요. 이 회사가 효율성을 만들고 비용 효율을 만들고 규모의 경제를 만든 거죠. 그래서 21년에 엄청나게 중고차 시장이 좋을 때보다도 훨씬 높은 대당 이익을 내고 있어요. 4,500달러에서 뭐 7,200달러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25년에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전국 물류를 갖춰서 비용 효율화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이 회사가 점점 알려지면서 내 차를 내놓겠다. 좋은 중고차를 공급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또 큰 부분 중에 회사가 재무적으로 정상화되면서 회사에 돈을 빌리는 조달 금리가 크게 떨어진 거예요. 망할 줄 알았을 때 조달 금리가 훨씬 높았을 거잖아요. 이 조달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도 회사에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이제 회사가 생각하는 중고차의 온라인화 트렌드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작년 1분기에 9만 대 정도 팔았는데 올해 1분기에 13만 3천 대. 이 카바나만 세임 스토어 그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이 한 매장에서의 성장이 46%라고 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평균 마이너스라고 해요. 그리고 이익률도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익률이 잠시 22년 3년 초에 떨어졌다가 예전 초기 투자기에 큰 폭의 적자였다가 잠시 21년에 실적 개선을 이뤘었는데 다시 떨어졌죠. 그런데 지금의 실적 개선이 이제 본격화되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의미 있는 대수와 규모를 넘어서서 매출 성장이 이익률의 증가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성장주의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적자를 겨우 넘어선 게 24년이에요. 23년 중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24년에 7, 8% 마진을 냈습니다. 25년 초에 지금 11% 이상의 마진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이 마진의 상단이 얼마일까? 이익률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중요하잖아요. 좀 장기 전망을 보면 한 20% 정도까지는 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작년 기준으로 7, 8%에서 20%까지 올라간다? 뭐 2배 이상. 이익률의 전망치만 해도 2배 이상이에요. 올해 연간 이익 전망은 1분기보다 낮아요. 9.4% 정도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아직 이익률이 올라갈 여지가 큽니다. 그럼 이익률이 올라가면 이 회사가 성장률이 높잖아요. 자동차 대수가 크게 팔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익률까지 올라가면 이익의 성장은 극대화 되는 거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많은 회사들이 걱정하고 있는 관세 이슈 있잖아요. 관세 이슈가 이 회사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이 관세가 오히려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세 유예 인하 때도 자동차는 빠졌는데요. 이 자동차가 관세를 맞으면 신차 가격이 상승하겠죠. 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신차 가격이 상승하면 중고차로 몰리지 않겠냐 이런 말을 회사 CEO가 하고 있어요. 카바나 최고 경영자는 트럼프 대통령 관세가 회사 차량 수를 늘려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로 인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중고차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조금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올해 그럼 관세 효과 좀 본 거 아니냐, 지금 좋았는데 관세 이슈가 끝나고 다 합의돼서 이제 다시 좋은 시대가 되면 오히려 화반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관세 이슈로 인해서 중고차 가격이 정말로 많이 올라서 이 회사가 이득을 보았는가를 올해 분기 중에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런 특수를 누리면 오히려 그때는 저희도 이익 실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판매량이 막 늘고 회사 성장하다가요, 마지막에 가격마저 크게 올라가면서 특수를 누리고 엄청난 이익을 내고 나면 다음에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팬데믹 이후에 명품 회사들이 그런 걸 느꼈습니다. 명품 회사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명품들이 계속 늘어나다 나중에는 막 가격을 올리는 경쟁을 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는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명품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도 했어요. 만약에 카바나도 이 중고차 가격이 크게 오르는 관세로 인한 특수를 누린다면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갈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엄청날 테니까요. 거기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 회사가 효율하고 성장한 거에서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카바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작년부터 계속 지켜보던 회사예요. 저희 공부기업에 많이 들어가고 있던 회사고, 그래서 그 사이에 굉장히 미국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서도 잘 버티면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화가 사실 추세잖아요. 한번 온라인화가 들어가면 이 계속되는 모습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수많은 산업에서 온라인화가 시작됐을 때와 몇 년 후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이 모습을 온라인화가 정말 안 돼 있는 오프라인 중심의 중고차 시장에서도 재현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고차 시장은 미국에서 신차보다도 큰 엄청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아직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멀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효율화를 하고 있고 양쪽으로 늘리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관세 정책이라는 생각지 않은 순풍이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의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서 조금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리 부분을 좀 주시하긴 해야 되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이 회사가 앞으로의 많은 성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 크고 갈 길이 멀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카바나를 계속 앞으로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카바나는 일단 이름이 익숙치 않아요. 저희가 항상 쓰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처럼 우리나라에서 써볼 수도 없고 체험도 할 수가 없고요. 이름도 잘 모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댓글로 이 회사도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재밌는 회사들을 계속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도움이 되시면 구독해 주시고요.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